나이 들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뭘까?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. 살 곳이 없어질까 봐 무섭다. 월세라도 내고 살 수 있을까? 연금이 과연 나올까? 특히 자녀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은 분들일수록 더 불안해하죠. 이런 이야기는요, 단순한 경제 걱정이 아니에요. 사실은 노후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내가 늙었을 때 남한테 기대지 않고 내 발로 살 수 있을까? 이 질문 앞에선 모두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. 그런데 놀랍게도 48세의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던 한 분은 자기만의 연금 전략으로 나는 은퇴 후에도 월세 걱정 안 해요 라고 말합니다. 그 사람은 대기업 직원도 아니고 부동산 투자자도 아니에요. 그저 월급을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살아온 우리네 이웃이죠. 그의 전략이 뭐였냐고요? 국민연금, 개인연금, 주거 전략의 삼박자였습니다.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분명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1. 국민연금, 어차피 낼 거면 활용법부터 바꿔라.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세금 비슷한 거라고만 생각해요. 어차피 내야 하니까 내고 나중에 좀 나오겠지. 그런데 여기서 관점을 좀만 바꾸면 국민연금은 훌륭한 연금 자산이 됩니다. 48세 공장 노동자 김상우 가명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. 난 국민연금이 제일 고마워요. 다른데 돈 넣을 여유도 없었는데 이건 강제로라도 모아주잖아요. 김 씨는 20대 후반부터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했고 중간에 실직했을 땐 임의계속 가입도 했습니다.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더 넣으면 연금이 나중에 더 나온다는 설명을 듣고 40대 초반부터는 자발적으로 추가 납입을 했죠. 이 덕분에 그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으로 약 9만 100만 원의 노소득을 확보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월세 50만 원짜리 집에 살아도 매달 50만 원은 남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. 개인연금은 덜 쓰고 모으는 것보다 일찍 시작이 중요. 김 씨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처음엔 누가 권유해서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 이게 꽤 효자 노릇을 하더랍니다. 그가 든 건 월 10만 원짜리 연금저축보험이었어요. 40세에 시작해서 20년 납입 기준으로 계산하면 65세 이후에 매달 3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죠. 처음엔 그냥 보험 같은 거겠지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내 노후 자산 중 하나더라고요. 여기서 포인트는요, 빨리 시작한 것이에요. 40세에 시작해서 65세에 받는 것과 55세에 시작해서 65세에 받는 건 연금 총액이 몇 천만 원 차이 납니다. 같은 돈을 넣어도 시간이 무기거든요. 3. 내 집이 아니라 주거 전략이 필요하다. 김 씨는 집이 없습니다.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. 나는 은퇴 후에 월세 걱정 안 해요. 왜냐면 월세 낼 연금이 있으니까요. 처음엔 다들 이해를 못했죠. 그런데 알고 보니 김 씨는 내 집 마련에 목을 매지 않고 어디서 어떤 집에 얼마를 내고 살 건가를 훨씬 먼저 고민했던 겁니다. 예를 들어 이런 전략이죠. 수도권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의 작은 임대주택을 확보. 월세 3,040만 원 수준으로 생활비 최소화. 노후 주거복지 혜택을 적극 활용 영구임대주택, 행복주택 등. 그는 50대 초반부터 해당 제도를 알아봤고 60세 이후에는 지방의 LH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. 국민연금 90만원, 개인연금 30만원, 총 120만원. 여기서 월세 35만원을 빼고도 85만원이 남는 구조. 그는 이렇게 말했죠. 월세로 사는 게 불안한 게 아니라 연금 없이 사는 게 불안한 거예요. 사례 1 65세부터 130만원, 딱 내 생활비예요. 정미순 53세, 식당 일씨는 30대 초반까지는 연금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. 하지만 40대가 되며 부모님 간병을 겪고 나서 나도 준비해야겠다고 느꼈죠. 그녀는 국민연금을 10년만 더 채워서 수령 가능하도록 계획했고 개인적으로는 노후를 위한 적금 대신 연금 저축펀드를 선택했습니다. 지금은 월 20만원씩 넣고 있고 65세엔 국민연금 80만원, 개인연금 50만원이 예상됩니다. 130만원이면 나 혼자 사는데 딱이에요. 큰 소리는 못 쳐도 남한테 손 안 벌릴 수 있다는 게 제일 고마워요. 사례 2주택 연금으로 살아요. 김대현 68세, 전직 자영업자 씨는 오래된 단독주택 하나가 전 재산이었습니다.
사업 실패 후 현금 자산이 거의 없던 그는 주택연금을 선택했습니다. 자녀들이 그 집 팔지 말라며 동의해줬고 결과적으로 자기 집에 살면서도 매달 90만 원씩 받는 구조가 됐죠. 어차피 죽을 때까지 살 집이면 그걸 연금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에요.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이더라고요. 사례 3 정부 지원 주거정책 덕에 노후 준비 끝. 박영자 62세 미혼 여성 씨는 평생 월세살이를 했고 집을 살 엄두조차 못 냈습니다. 하지만 60세가 되던 해 LH의 고령자 영구임 대주택에 당첨됐고 보증금 500만 원에 월 12만 원만 내고 살 수 있는 집이 생겼어요. 이 집에만 살아도 매달 100만 원만 있으면 풍족해요. 연금도 나오고 나도 이제 걱정 없어요. 마무리 부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노후가 목표입니다. 노후 준비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자꾸 몇 억 모았냐, 내 집 있냐 같은 숫자 싸움으로 가기 쉽죠.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. 내가 내 삶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? 이게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. 48세 공장 노동자 김 씨의 전략처럼 크게 벌지 않아도 안정적인 연금과 주거 계획만 있어도 월세 걱정 없이 자존감 있는 노후를 살 수 있습니다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. 국민연금, 개인연금, 주거 전략. 이 세 가지만 차근차근 준비해도 당신의 은퇴는 훨씬 가볍고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.